내가 몇 억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또 그가 만약에 세뱃돈으로 한 5억을 받았어요. 네네. 그 금액이 뭐 세뱃돈이나 이런 경우는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축의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녀가 이제 창업을 할 건데 예. 부모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빵집도 가능하죠. 안 돼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효과. 야.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그러면 이 금융재산 있잖아요. 네.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말고 네네네. 현찰 뭐 이런 거. 네네. 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네네. 또 이제 상속세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이 금융재산의 20% 최대 이제 그 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재산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20% 공제해주니까 2억까지 최대 2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재산을 상속을 받으면은 어쨌든 상속세 공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 금융재산이 아닌 게 있어요. 코인은 이게 우리가 세법에서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이제 코인을 이제 상속을 해주셨다. 네네. 이때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공제가 안 되니까. 계산으로는 일단 그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코인 빨리 파셔야죠. 내가 코인을 팔아서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공제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가 똑같아도 예. 이 재산을 어떻게 빨리 처분을 해서 금융재산으로 예금액으로 바꾸면은 이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요즘 강남 뭐 반포 뭐 이런 데 좋은 아파트 못 사신 분들은 네네. 아직 아파트 값이 뭐 풍선 효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그렇게 뭔가 근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아직도 코인하고 주식하거든요. 네네네. 아주 꿀팁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금융재산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그 금융상품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공제회 있잖아요. 네. 군인 공제회, 네. 뭐 아니면 뭐 행정 공제회, 이 공무원분들이 네. 공제회 쪽으로 뭐 예탁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예탁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공제회가 많은데 네. 그런 공제회 또 예금된 예금액은 네네. 이건 금융재산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공제회에 있는 예금을 빨리 은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 이게 금융재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네요. 은행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곳에 예금이 되어 있어야 이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와. 이거 굉장히 꿀팁이죠. 아니, 피디님, 이거 아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재산을 은행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꿀팁입니다. 피디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공무원이신 분들이 어쨌든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네네. 상속일 이후에 하면 늦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기 하루 직전이라도 네네네. 이 공제에 있는 그 돈을 네네네. 그 은행으로 빼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PD님을 등장시켰는데 젊으신 분들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또 오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오늘 공창규 대표님의 출간하신 우리 그 상속증여의 기술이라는 책 저희가 10권 또 저희 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주의 깊게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청도 모르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방법. 네. 요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요거 지난 방송에서 저희 완전 빅히트를 쳐가지고 네네. 15만 조회수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에 엄청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물질적으로 책 10권 해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국세청이 이 영상을 싫어할지도 몰라요. 네. 새롭게 또 나간다 하더라도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가족 간의 이
세뱃돈이나 네. 뭐 축의금 같은 거 주는 거 네. 이것도 징여에 해당이 돼가지고 징여세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꿀팁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네네. 뭐 용돈이라든지 네네. 뭐 세뱃돈, 네.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징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 왜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징여세를 과세를 하냐? 예, 왜냐면 이거는 뭐 내가 이제 기쁜 날이나 슬픈 날에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세를 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징여세를 과세 안 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죠, 금액. 내가 만약에 세뱃돈으로 한 5억을 받았어요. 네네. 이거 과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부 다 세뱃돈으로 다 징여하고 누가 징여세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범위가. 예, 이 금액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수준이면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이 뭐 세뱃돈이나 이런 경우는 한 100만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축의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한테 뭐 축의금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2003년 기준으로 네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네. 축의금을 400만 원 준 거는 이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예, 400만 원 정도는 그걸 이제 어쨌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은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지 않나. 이제 그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다. 그거는 이제 좀 징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뭐 대학 등록금만 해도 막 600만 원씩 막 하는 판이니까. 네. 그 정도 또 1년치 주신다면 네. 1,200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네네. 특히 또 우리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혼수용품 있죠. 또 혼수용품은 또 징여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빠 찬스. 결혼할 때 네. 혼수용품 뭐 TV, 네. 냉장고, 네. 뭐 네. 세탁기 네. 뭐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부모님이 사줘도 네. 괜찮다. 어머, 꿀팁이네. 아, 왜냐면 이것도 징여세 내면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뭐 부모님 도움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또 혼수용품에 징여세 과세하는 건 너무 하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혼수용품 사서 오케이. 물건으로 받으면 괜찮네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네, 그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제 사회 통념상 네. 좀 너무 금액이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올레드 TV 1억짜리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렇죠. 네, 그 우리가 평범한 수준의 혼수용품은 네. 부모님이 해주셔도 징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때 부모님 이제 찬스를 제대로 쓰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네. 형사님. 가족 간에 이 계좌이체를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제 징여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 좀 조심하면 뭐가 좀 저희가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이제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냐 그거부터 아셔야겠죠. 이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거 큰 돈을 한 번에 계좌 이체하면은 이거 내역이 계좌 이체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돈을 좀 뭐 나눠서 뭐 며칠간 나눠서 계좌 이체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딱 명확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이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서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몇 억을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예, 이 계좌 이체가 이게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심심하다고 이게 조회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국세청이 계좌 이체를 조회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국세청한테 명분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세무조사? 그렇죠. 세무조사죠. 네네네. 국세청이 이 세무조사를 할 명분이 있어야 계좌이체를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조심하셔야 될 분은 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 개인이나 이제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세금 신고 잘 했는지 사업자 세무조사. 뭐 근로자는 해당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좀 타격이 있어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특히나 요즘에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또 이게 사업자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확대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네네네. 안 돼. 힘든데 그 세무조사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뭐 설비 투자를 지금 요즘 사업자들이 안 하고 있는 네. 건데.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나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네. 이게 좀 크게 확대를 못 합니다. 음. 요즘 실제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뭐 그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지만-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번 돈 대비해서 부동산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이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짜리 부동산을 샀네. 네, 네. 너 18억 어디서 났냐? 국세청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고 네. 신고를 안 했는지, 네. 뭔 탈세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고가 부동산 취득하시는 분들은 네네. 본인이 이제 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 신고한 금액이 적다. 그럼 이 고가 부동산 취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해야 안전한지 이거 미리 상담받고 취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속세 세무조사. 근데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시간과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분들 돌아가실 때마다 세무조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우리가 이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이 10년 내에 이제 상속인들에게 증여해준 이 재산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예. 이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10년간 계좌이체 내역 다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그렇게 이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속 재산이 일단 최소 5억은 넘어가야 돼요. 우와. 개인적으로는 한 15억 이상은 되어야 네네.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 기준, 그 일정한 틀을 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뭐 무조건 안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 가능성이 상속 재산이 이제 부모님 재산이 15억 이상이면은 요때 이제 상속세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 근데 이제 뭐 아파트나 부동산이 한 15억 이상 갖고 계시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 상속세 세무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증여 신고를 성실히 하셔야 가산세로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가산세가 2배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죠.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뭔가 이제 가게를 하나, 예. 뭐 창업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회사를 하나 창업하기 위해서 네. 창업 자금을 제가 이제 빌려요. 네. 요거에 대한 거를 또 세금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녀가 이제 창업을 할 건데 예. 부모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증여세를 원칙대로 다 과세를 하면 이 뭐 증여세를 다 내고 남는 돈이 적으니까 창업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증여공제를 좀 많이 해줍니다.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요. 5억을 초과한 이제 금액은 10%, 세율이 10%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일종의 그냥 증여네요. 5억까지 공짜로 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매우 좋은 제도인데 네. 매우 좋은 제도인 만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업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되고요. 아무 사업 창업에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궁금합니다. 네, 업종이 너무 많아서 어. 뭐 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음식점. 카페. 음식점은 가능해요. 카페. 네, 네, 빵집도 가능하죠. 어. 카페는 안 돼요. 아쉽다. 커피 전문점은 안 됩니다. 네. 술집도 안 돼요. 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오, 이 업종 디테일하네요. 요건이 있어서 이 업종 요건에 정해진 업종 요건으로 창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돈을 증여를 받았어요. 창업 자금으로. 그럼 일단은 2년 내에 창업을 하셔야죠, 당연히. 2년 내에 창업을 하시고 2년 내에 또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4년 내에 이 돈을 다 써야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막상은 이렇게 크게 절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딱히 절세 효과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네. 요거 다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 일단 증여세를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라 이거예요. 네. 그래도 뭐 그 세금을 5억에 대한
그 세금 금액만큼은 그럼 얼마 정도 내야 세금이 원래 증여세가 5억이면? 5억이면은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죠. 8천만 원을 무이자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무이자 썼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라. 예, 이런 의미라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효과는 없다. 야, 예. 그런 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어떻게 좀 재미있고 실속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문가님들 모시고 하는 공부 중에서 사실 부동산을 저는 투자하고 또 뭐 중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저도 질문이 많았는데 공쌤TV의 공창규 선생님과 있으면 예. 아주 그냥 세상을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 목소리가 좋은 반면에 네. 그 내용을 좀 딱 바로 뇌리에 딱 꽂히게 해주시니까 네. 좋아. 네. 좋아,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증여할 때 말입니다. 네. 시가부터 챙겨야 된단 말이죠. 시댁이 아니고 그 식당. 시가요? 네. 저희 그 15만 조회수 찍혔을 때는 사실은 상담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상담 비용 좀 우리 동산형 채널 시청자분들께 좀 할인 좀 해서 가능하시겠죠?